오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차례들 계십니까?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가족분들도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링크 따라서. 네. 잠깐만요. 유튜브 소리 잘 나가죠? 그죠? 네, 유튜브 아까까지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좀 줄여놓고 있었고요. 소리를 꺼놓고 있어. 이제 오방송 시작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지수하고 종목들하고 흐름은 아주 좋아요. 잘 가지고 놀고 있고, 어제 후반부까지 해서 나왔었던 수급들을 조금 보정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 위클리 보정이 그렇게 세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큰 변동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양쪽을 다 죽이고 양광으로 마무리한 게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조금 왜곡됐던 것들과 그런 속도 조절의 개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동은 아니고, 오늘 좀 하단 들어온 자리는 16.35, 16.1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아까 16.5 들어왔을 때 제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치도 아직 선물은 채우지 않았고, 그냥 현재 구간에서 흐름을 잘 조율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화면 보신 바와 같이 0.25포, 많게는 0.3포입니다. 왜냐하면 16.05에서 10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를 그냥 패스하고 그냥 딛고 올라오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한 번 더 저 자리를 보러 들어올 거예요. 한 번 더 들어올 거고,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서요. 근데 야간에 잠깐 보고 가도 되고, 보지 않겠다면 위에 올라가서 조율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저런 자리가 떠 있으면은 좀 아무래도 편안하게 베팅하기에는 힘들죠. 지금은 엄연히 보아야 할 자리를 보러 가야 되지만, 그런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는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변동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변동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짧게 종목 몇 개 그냥 말씀드렸었고요. 두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260원이니까 아침에 살짝 들어갔었던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가격은 알려드렸으니까 그 구간 오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로 보지 마시고 9,800 구간 오면 거기서 임계 보고 나가면 되겠고, 아침에는 하단 매수했으면 뭐 300 구간 정리, 근데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다시 봐서 지금 현재는 가는 중이에요. 그냥 저건 뭐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오전장 한전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S라던가 HD현대, DL, 금속유, 우선주, 삼목 S폼 아까 뭐라 그랬죠? 삼목 S폼 많이 드렸어요. 오늘 뭐 얼마나 솔브랜드 홀딩스는 어제 차익했다고 말씀드렸고, 효성 TNC, BCNC
KB금융 이런 것들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전장 주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렸고요. 잠깐만요. 짚어드렸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후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 주십시오. 혹시 놔둬야 될 자리나 건드려야 될 자리들이 좀 보인다면 그런 것들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심심하다. 지루한 오후장이다. 답은 다 나와 있고 뭐 할 거 다 모아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잠깐 좀 더 자리를 보고 넣을 게 있으면은 가족분들한테 문자를 넣어드릴 생각이에요. 넣어드릴 생각이고요. 네, 월요일 날 봐도 되고 이미 잘 채워놔서 무리 없이 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가격이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거 들어오면 본다, 쪼고 있다라고 한 게 가격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오후 기준을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네? 아니 이거 왜 팔아요? 네, 냅둬요. 팔라고 한 적 없는데요. 삽목은 아직 팔지 마세요. 두세요. 더 사라 그랬는데 아까? 네, 아까 더 사라 그랬는데요. 없는데? 왜 가격의 신이에요? 뭐 때문에? 뭐 말씀드렸던 거 어떤 거 기준이 오늘 뭐가 있었나요? 그 250원 300원? 250원 300원 거 알려드린 거? 간다 그러면 가죠. 내가 간다고 하면 갑니다. 네, 얼마의 시간을 두고서 갑니다. 오늘 가격은 그 구간인 거고요. 위로는 더 남아 있어요. 근데 뭐 목표하신 바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네, 삽목은요. 조슈미님 조만간 슈퍼개미 조슈미님 기다리세요. 잘 패고 나올 테니까 잘 그때까지 갖고 계시고 우리 방 들어오시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방 안에서 다 잘 짚어드릴게요. 드래곤플라이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드래곤플라이는? 드래곤플라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제가 시초 흐름 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래요. 어저께 정리하고 이제 비중은 남겨둔 거잖아요. 그죠? 좀 보자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우리 저기 로템 갖고 계신 분들 로템 기준대로 하고 계시죠? 우리 가족분들 로템 갖고 계신 분들 로템 갖고 계신 분들 기준대로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딱 제가 이제 로템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9,000 구간에 그 미만에 잡혀 있는 분들은 비중이 큰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방에 오신 분들 중에 갖고 있는 분들, 우리 방 공식 포트는 아니에요. 근데 갖고 계시니까 리딩을 해드리는데 29,000 언더에 잡힌 분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수익이거든요. 예, 그 위에 잡혀 있는 분들은 놔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가 임계가 하나가 있어요. 머지않아서 임계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제가 매일 거기에다 걸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 임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답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우리 거는 그냥 주섬주섬 계속 사시니까 냅두고, 또 공개 방송에서 차트를 깔 만한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극비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극비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LS도 또 공개 종목이잖아요, 그죠?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눌림 줄 때 활용해서 이제 보라고 말씀드렸고, 사는 지점 다 알려드렸으니까 현금이 있으시거나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단도직입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이것도 제가 청산점 알려드릴 때까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청산점 알려드릴 때까지 보시면 되고, 가는 거 보고 살라고 하지 마시고, 가기 전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봤었어야죠, 그죠? 저런 구간에서 이제 잘 넣어두셨으면은 놔두면 됩니다. 참 이 종목들은 기가 막힌 자리인데 말이야. 오전장 정리까지 다 해드렸으니까 오전장에 했던 얘기는 오후장에 다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전장에는 이제 유튜브를 열지 않고 방송을 했고요. 이제 오후 방송에서는 화면 보시면서 지금 저하고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늘 해왔던 패턴이라서 우리 가족분들은 그렇게 이상할 거 없을 거예요, 그죠? 이상할 거 없을 거라고 보고, 자, 이제 지켜봐야 될 것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화두가 있었죠. 이번 주에 화두. 이번 주 화두에서 좀 골 때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FOMC 의사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그거는 페이크였죠. 그죠? 페이크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장은 알고 있는데 행여나 혹시나 뭐가 있을까 해서 멈칫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엄연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지금 사실. 근데 일단 차근차근 짚고 가자고. S&P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S&P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S&P 500이라고 하는 지표가 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 나스닥 100이라던가 이 다우존스라던가 집합체의 양이 적잖아요. 그리고 편중되어 있죠. 기술주냐 혹은 무슨 뭐 산업주냐. 그러다 보니까 저 지표를 갖고는 흐름을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500개 종목의 합을 가지고 S&P 500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항상 여기다 두고 봐야 돼요.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으로만 해석을 하려 하지 말고. 물론 극명하게 어떤 성장, 기술, 무슨 가치, 민감, 방어 뭐 이런 것들로만 획을 나눠서 보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약간 특이성을 보이는 지표가 있죠, 그죠? 그런 지수가 있지. 근데 다 아우른다고 하면 S&P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S&P 500 선물 차트를 가져올게요. 지금 현재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자, 우리 시장이 쉬어가야 된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간부터 얘들도 못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못 갔던 것들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뭐 저기서
기름값이나 이런 거 얘기도 있었는데 기름값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저기도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것과 속도를 조율해야 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죠. 이번 주 지금 현재가.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제부터 이제 목요일 밤부터 온라인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사이버 먼데이에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온라인 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통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이번 쓱데이 때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리고 평소에 지출 그 이상의 거를 지출을 한 것처럼 저는 정말 잘 참았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경품으로 받은 그 상품권이 있거든요. 경품으로 받은 신세계 상품권이 있는데 그게 좀 단가가 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야 트레이더스 가갖고 좀 시원하게 뭐 사고 싶은 거 살까? 이마트 뭐 한다는데 갈까? 근데 전혀 이제 거기를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트레이더스 갖고 연말이나 그 클럽 가입을 해가지고 저는 좀 이제 좋은 것들 좀 많이 편입을 해놓으려고 해요. 매수 많이 해야지. 트레이더스 가서도 매수 많이 해야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오늘만 뭐 100만 원, 어제만 100만 원 썼는데 오늘 또 왔다, 막 그런 뭐 아저씨랑 인터뷰를 하는 것도 TV에 나오고 했었지만 이게 미국인들은 거의 1년 몰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평시 매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조차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매출만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를 갖고 현재는 소비가 어떤 상태 이런 걸 판가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조금 영락없이 보여줬던 흐름이 뭐냐 하면 현금을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추석 되기 전에 현금 좀 빼듯이 시장에서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바닥에서 들어갔다거나 단기 트레이딩에 입각해 들어간 금액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 물량들도 좀 있었고요. 손절 물량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산되는 구간에서 굳이 뭐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메이저의 입장에서. 그죠? 그런 패턴들이 형성이 됐고요. 우리는 또 이제 그걸 보고 어떤 경기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얼마큼 매출이 일어나는지 좀 수요 우위의 시대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유례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공급이 우위여야지 수요가 우위인 적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를 어떻게 들어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라면을 사려고 슈퍼에 갔는데 라면이 없어서 라면을 못 사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특수한 무슨 사재기 경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게 없으면 다른 라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열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우위라는 거예요. 머리핀을 사러 갔는데 머리핀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없어요. 너무 다양한 종류의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뭔가 없을 수는 있겠죠. 대안은 항상 나와 있다고. 여러 개가 그것도. 근데 이 수요 우위의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가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막 뭐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나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12월 1일부로 까르띠에가 저기를 해요. 가격 인상을 해요. 그래서 각 백화점 까르띠에 매장 앞에는 지금 난리도 아니야. 물론 뭐 리셀러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장을 못 가는 거지. 예. 네, 뭐 하여간 여전히 수요 우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요 우위의 시대에 얼만큼의 매출이 일어날까에 대한 귀추가 굉장히 크게 주목이 되어 있겠죠. 그죠? 오프라인 매출, 온라인 매출을 통틀어서 당연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시작이 됐지만 오프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손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귀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태원 사고가. 그래서 좀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참 여튼 얼만큼 매출이 일어나는지에 귀추가 주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예상보다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도 지금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가격 전가에 대한 효시가 얼마나 나냐. 나 이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업들이 가격 전가에 대한 효시가 얼마나 나오느냐. 재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을 했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걸 보려고 할 거예요. 그 시즌이에요 지금은. 우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유입되는 자산들, 유입되는 자본들, 뭐 중국을 크래킹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리밸런싱이 끝나면 타이거 매니지먼트라던가 텍사스 교직원 펀드라던가 무슨 뭐 노스캐롤라이나 연금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시아 이머징 펀드에서 중국을 팔고 뭐 각 이머징에 들어와 있는 다른 국가들 매수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비중을 11%에서 뭐 14%로 올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14%에서 뭐 19% 올리고 하는 이런 비중 조율이라고 하는 게 끝나면은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은 거기서 끝났으니 팔고 나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럴싸한 소리 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그럴싸한 이야기를 조심하라는 게 무식한 얘기니까. 자, 맞는 말이에요. 이머징 펀드를 크래킹해서 국내로 들어온 거는 팩트예요.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끝난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팩트에 기반한 자신의 뭐가 들어갔어요? 뇌피셜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본인 생각인 거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왜 여기서 짚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왜 우리보다 인도나 다른 국가의 비중이 높아졌느냐. 첫째. 둘째, 그 돈들이 이 리밸런싱을 하기 이전에 어떤 돈들이 먼저 들어왔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경쟁을 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환율과 관련돼서는 경쟁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증시의 하방에 베팅을 하고자 하거나 미증시의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내가 미국인이 아니잖아. 외국인의 입장이잖아. 나라면은 지금 미국의 자산을 사고 파는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도저히 나는 1420원, 30원이라고는 저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1400원에 1달러를 주고 나스닥을 매수한다거나 나스닥을 매도한다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10%가 올라가면 뭐예요? 지금 아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올 게 몇 프로인데 환율이 얼마까지 들어올지 하단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30% 수익을 낸다고 해도 깨질 게 환율로 깨질 게 30%인데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기서 그런 것들을 종용을 한다는 거는, 자,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1달러를 갖고 얼마의 원화를 환전 받느냐의 외국인의 개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이 붙은 거잖아. 그죠?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 아까 막 8,000% 올라가는 거 봤죠? 지금도 싼 거라고. 지금도 싼 거라고요. 내가 1,400원대 놓쳤으면 난 1,400원대 한국을 사고 그냥 빨리 들어와야지 돼요. 지금보다 더 20% 웃돈을 주고 한화를 사야지 될 수 있어요.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20% 더 웃돈을 주고 원화를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무슨 어떤 특정 펀드가, 물론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굉장히 큰 펀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뱅가드 펀드가 한국을 팔고 나갈 때 일부 종목분들 진짜 초토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흐름도 아니었어요. 최대한 그들은 예의를 지켜가면서 데미지를 주지 않는 선에서 들어서 뺄기해주고 나고 뺄기해주고 나고 뺄기해주고 하면서 가격을 쭉 뺐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나온 저점 자리로부터 그 종목을 받아친 주체들은 그 종목을 500%, 600% 잡아 끌어올렸죠. 그죠? 예.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리밸런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효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올 때 뭐를 매수한다 그랬죠? 뭐를 매수한다 그랬죠? 비싼 걸 매수한다 그랬죠. 원화를 대신해서 매수할 수 있는 비싼 종목, 선물, 채권 같은 덩어리 큰 거를 매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물이 움직이지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팔아가지고 중소형 종목군들이나 더 많은 것들로 확산시켜 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도 그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또 잠깐 요 며칠 환율이 살짝 반발을 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제임스 블러드 샌드버러스 총재 같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미 국채의 금리와 소비자 물가와 이런 많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5에서 7%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총재 같은 경우는 6%대 금리를, 지금 현재 실질 금리가 6%다.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깐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7%가 된다면 이 전제를 두고 보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내려갈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테일러 준칙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드렸죠. 테일러 준칙. 그 시황에도 써드렸죠. 테일러 준칙. 테일러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테일러 준칙이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테일러 준칙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그 룰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테일러 준칙을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원문으로 테일러 교수가 이야기한 테일러 준칙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들어간다고요. 객관적인 기준.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정 캐파 시대 이후에 했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한 캐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어디다 대입하냐. 여러분 지금 테일러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금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적정 금리를 환산하면 몇이 나온다 그랬죠? 10.3%가 나온다 그랬죠. 10.3%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때 어떤 변수를 어떻게, 예전에는 상수화되어 있을 수 있는 수치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었지만 그 상수가 변수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테일러 준칙 관련해서 옐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테일러 준칙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스탠리 피셔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이전에 버냉키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존 윌리엄스 전 뉴욕 연원 총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테일러 준칙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제임스 블러드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 하나의 참고용. 또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연준 인사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는 금융환경에 대한 긴축이잖아요. 다 포커스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맞잖아. 금융환경에 대한 긴축으로. 그러니까 무분별한 지출 억제가 목표인데, 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계속 그냥 강물에다가 미끼 던지듯이, 떡밥 던지듯이 던지면서 소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머징 시장에서는 환율이 또 움직이는, 살짝 크지도 않아. 근데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 기준보다도 원화의 흐름이 더 컸어요. 흔들고 다시 들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흔들림이 나온 건데 의미 있게 볼 만한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자기 기준에서 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그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돼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제이를 안고 엘리베이터가 싹 열렸거든요. 근데 이따만한 개가 웅 하고 짖는 거야. 제이가 놀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제이를 안치로 개새끼 배때가리를 확 차버리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무슨 주인이 오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그 개를 또 마주쳤거든. 근데 현관에서 날 보자마자 짖더라고. 보자마자 배때에 걷어차려고 막 뛰어가서 이러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래요. 내 눈에 한 번만 더 뜨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진짜 이게 말이에요. 참,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입마개를 하든가 그렇게 큰 개면은. 저는 애기들 그러면 트라우마 생겨요. 저는 내 애라고 무조건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트라우마 생긴다고, 경기한다고 자다가. 지금도 저 지져가지고 창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밖에서 개 데리고 진짜 재밌게 놀고 있네. 좀 멀리 가서 저래도 되는데 말이야. 저기는 공중정원, 중앙정원,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는 데인데 사람들도 피해 다녀요. 저런 개들은 무서워서. 아무튼 음시안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구간 꾸준히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다? 테일러 준칙과 관련되어 있는 높은 금리에 대한 우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실적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번 주 봐야 될 거는 수요 우위의 시장 환경에서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가격 정가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된다. 그리고 답은 뻔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시장에서 좀 걱정이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업이에요. 파업. 어떤 생각인지는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이 그것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게 될 경제적인 총 손실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테슬라도 국내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자국내로 들어오게 될 외국계 자금들은 많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는 달러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미국에 달러가 머무는 순간 그거는 골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했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맹이고, 동맹에 대한 개념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있던 달러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거라 그랬죠.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목적은 물론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 이후에 돈이 다시 빠져나왔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데는 또 안쪽에서의 문제가 있었죠. 그죠? 안쪽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법인세 관련돼서 그런 것들은. 하여튼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풀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9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4조 달러였단 말이에요. 그 화폐의 구조가 거의 롤링되는 8조 달러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 보험통으로 풀려있는 게 9조 달러지만 실질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롤링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죠. 돈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시장에 딱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한 사람하고 3명이 딱 공평하게 30억, 40억씩 나눠서 그냥 우리끼리 셋이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는 안 와요. 우리가 이제 이 돈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서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너 얼마에 살래? 딜을 붙여서 3명이 경험을 불러서 하듯이 그렇게 돈이 돌면은 인플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안에서 돌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와야지.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결국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우리가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제조업 기반으로, 그리고 산업 기반의 경제 체제란 말이죠. 왜?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태생이. 그래서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하면서 움직이는 시대에 와서 뭐 제조업 기반의 이 경제 체제를 빨리 서비스업 기반의 경제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 되게 한정적인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 와이프가 김치를 좋아하니까 집구석에 있는 모든 반찬은 김치여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국하고 닭광하고 밥 세 가지만 있으면은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반찬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진배 없는 이야기예요. 그저 교도소에 가서 사식 말고 간식 먹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간식 먹으면 꽁보려밥에 닭광도 이쁜 닭광도 아니에요. 지네들이 당근 닭광 줘요. 거기에다가 먹을 건 국, 밥, 닭광 3개 딱 나왔네. 그지? 그게 되게 편협한 시각이라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한 가지만 움직여야 되나요? 더 나은 사회 환경이 바뀌어가는 건요. 사회 환경이 바뀌어가는 건 돈이 많고 적어서 비단 그거 물려준 게 많아서 재벌이라서 그걸로만 온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졸부도 있지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전엔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이만큼이 돼버린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시기 질투를 이끌어내는 어떤 이슈가 되니까, 그지? 뭐 여튼 핵심은 그게 아니라 돈은 계속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돈은 우리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고 이미 한번 그런 것들은 움직임을 줬죠. 대시세 준 것들 말고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움직여야지 될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움직이게 될 거고 가면서 쉬었던 것들도 움직이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매매가 유리한 게 아니라 투자가 유리한 시기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방송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오후 방송은 이제 긴 얘기를 관련된 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에 봐야 될 것들, 연말까지 당연히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이 되겠지만 시장 종목군은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에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까요? 이제 슬슬 사람들이 뭐에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그죠? 배당에 주목하게 되겠죠? 배당에 주목하게 되겠죠? 그럼 배당주들 중에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몇 개 있잖아요. 배당주 중에서는 둘 다 좀 석화 섹터라서 하나는 SOL 우선주고 금호석유 우선주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잠깐만요. 그 뭐예요? 네네네네. 잠깐 이거 잘 보세요. 25. 아이들 계좌에 지금 약간 그 카톡 보시고요. 저 문자도 좀 나갈 거예요. 이제 벼르다가 이제 가격이 왔어.
네, 이렇게 문자를 양쪽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오후쯤 돼서 본다 그랬잖아요. 오후쯤 돼서 저 매수 주체들도 지금 매수주들도 지금 요런 구간에 그냥 섞여 들어가는 게 좋아. 가격이 얼마이냐도 중요한데 여기에 그냥 섞여 들어가는 게 좋다고. 프로그램 빨고 들어온 줄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개인과 일부 기관들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종목에서 이제 우리랑 가족분들한테 드린 얘기예요. 이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중형주, 소형주는 작업이 가능한데 대형주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마세요. 모든 종목은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 중에서 투신권이라던가 뭐 기금이라던가 얘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조건에 의해서 물량을 드랍하고 사고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수급 이론이에요. 수급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기둥뿌리부터 뽑아갖고 다시 공부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강연을 해라. 강의를 좀, 특강을 좀 하자. 그런 거를. 근데 여러분, 그 특강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많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나는 그거를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그래, 저기 좀 시청 앞에 갖고 비둘기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여튼 수급의 원리를 좀 알아야지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청산 가치와 뭐 뉴스와 재료 이슈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보면은 가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뉴스도 매집이 끝나고 가야 되는 구간에서 슬슬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안 좋은 뉴스는 반대로 죽으면서 죽는 과정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 때가 되면 알아서 지들이 물고 빨면서 끌어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걔들도 뭐를 해야 되잖아. 뭐 비중을 조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치고 들어가면 돼.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개인들이 훅 하고 들어오잖아요. 싹 그 물량들은 제껴 빼버려야지 된다고. 그럼 빼야 된다고. 그런 물량들은. 때가 되면은 그런 물량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20만 주가 걸림돌이야. 그거 나갈 때까지 안 돼요. 그거 나갈 때까지 주가를 안 보내고 횡보를 시키고 있는데 그거 안에서 물을 타고 더 사고 빠져나간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가를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체되게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이 많아지는 종목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목이라도 우리도 많이 안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 찔리면 되게 피곤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도 전 작업자 출신이라 수급을 굴려봤으니까 우리가 뭘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뭘 막 하는데 뭐가 이렇게 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누구 물량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고수가 딴 놈이 안 나오지 누구 물량인지 안 나와. 그러면은 되게 이제 피곤한 게 뭐냐면 나도 저 가격이거든. 우리도 깔 수가 없어요. 깔 수가 없다고. 아무튼 깊이 더 들어가긴 그런데 가격을 조율하는 구간에서 티 안 나게 쓱쓱 조금씩 들어가면서 매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오후에 그런 구멍이 나와서 지금 가격 오기 전에 제가 딱 이 가격에서 수평으로 차트 뒤로 제끼면은 거기 올라올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가는데 안 본다. 들어오면 본다. 혹은 아예 그냥 올라가서 그 가격, 특정 가격 자리 짓는 거 보고 간다.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가격 주가가 이렇게 돼서 주가가 이게 어떤 예가 되겠다.
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아예 올라가서 특정 구간에 자리를 짓고 가는 걸 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들어왔잖아. 근데 그 얘기를 했던 데가 이 종목으로 따지면 이 자리거든요. 그죠? 지금 자리 뒤로 꺾어 제끼면은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지? 예, 그 지금 제가 사라고 한 종목도 그 자리거든요. 딱 보면은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종목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또 저기서 그렇게 쓱 보는 거지 뭐. 쓱 보는 거지. 임계점이 어딘지 알죠? 2차 임계까지 봐야지. 그러면 시원하게 봐야지. 그렇게 이제 때대 볼만한 구간을 보면 돼요. 이렇게 가격을 막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 근데 지금은 너무 바닥에 있는 것들은 가면 안 올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면 안 올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아침에 두인 자꾸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아니 지금 팔아도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죠? 240원 무슨 200원 뭐 여기서 300원. 아니 내가 리턴 값을 알려줬잖아. 위에 임계가 몇인지. 왜 매매 말려가지고 그냥 도래니까. 지금 팔아도 수익이니까 그냥 짧게 오늘 중에 그럼 단타발이 하실 분으로 팔고 나가요. 그럼 나한테 묻지 마. 내가 청산할 때 청산 가격도 알려줘야 돼요. 목표 그 수치를 알려드렸는데 되게 이례적이라니까요. 내가 아침에 어떤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그냥 자꾸 뭘 집착을 하지 마요. 왜 집착이 몰빵했어요? 몰빵했어도 뭐 걱정을 재령 팔고 나가요. 그러면은 나한테 저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거를 매달릴 게 아니야. 여러분 저 현대차 같은 것도 이전에 제가 현대차 아니요? 얘는 뭐지? 현대차? 잠깐만 여기가 차트가 하나 없어졌어 왜? 현대차 18만 5천원, 18만 3천원, 18만 5천원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가겠어요 지금 이거? 아니 파업이라니까. 대구, 대전, 자동차 부품, 남쪽, 조선, 남동, 철강. 지금 이거 누가 한 건지 머리 잘 썼다니까. 지금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외국계 돈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라니까요. 진짜 정nem이 똑 떨어진다고. 여러분이 외국인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시끄러운 게 너무 많아. 그럼 그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사거나 아니면 그 나라 아니면 같은 조건이면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에 들어가겠죠. 그죠? 아무튼 좀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을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는 딱 하나예요. 경제 총손실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이 총손실의 양이 지난번에 6월 달에 파업을 했을 때 얼마였나? 2조 가까이 나왔었죠. 그죠? 이번에 거는 상황에 따라서 더 규모가 크고 또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총 파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수도권 경기 지역과 수도권 지역 시멘트도 수급이 힘들다고요. 지난번에 저기 그 무슨 역입니까? 그 철도 사고 난 이후로. 근데 뭐 철도 노조하고 지하철 노조도 파업한다고 하는데 뭐 물류가 또 마비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걸 분명히 극복하겠죠. 시장은 그래도 가요. 가는데 이제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리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문제는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봐야 될 자리에서 일단 나와줘야 될 거예요. 차후에 올라가면은 봐야 될 때는 나와줘야 될 거예요. 바꿔야 하면 들어오면은 저렴한 가격에 잘 담아두면 돼요.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를 저는 우리 방은 정작 현대차를 보지 않지만, 그리고 아까 한국엔 컴퍼니 사라 그랬잖아요. 한국엔 컴퍼니. 현대차 본주를 보는 차량이 이런 걸 봐요. 현대차 본주를 보는 차라리 이런 걸 봐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럼 부품주들도 좀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괜찮아. 그리고 얘는 앞으로의 어떤 환경 트렌드에 부합한다. 앞으로 시장에 어떤 특이한 환경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해요. 얘는 참고만 해두시고, 우리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 아까 하다 말았잖아요. 배당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자고요. 배당주와 관련돼서는 금호석유를 말씀드리고, 금호석유 말씀드리고 우선주죠. 금호석유 공개 방송에서 금호석유 우선주를 얘기했어요. 우선주. 근데 이게 물량이 많지 않아서 야금 뜨더라 그랬지, 그지? 근데 물량이 없다고 못 사거나 못 팔 것 같아요? 못 사거나 못 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사거나 못 팔기는 어떻게든 사고 팔 수 있어요. 9만 1,000원짜리 종목이잖아요. 9만 1,000원짜리 종목 1,000개가 거래가 됐는데 이미 야금야금 사고 팔면 돼. 근데 특정한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당주의 시즌이 왔습니다. 배당주를 사세요. 그러면 배당주를 사겠다고 막 달겨들려. 배당이다 하면서 걔들한테 물량 팔고 나가면 돼요. 거기다 팔고 나가거나 진짜 배당을 받고 싶으시면 1타 2피지. 지금 사면은 배당락이 떨어져도 시세 차익이 나올 테니까 배당도 받고 흔들리는 거 놔두고 나중에 더 높은 구간에서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미리 봤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 하지 말고. 얘도 배당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S-오일도 마찬가지예요. S-오일 우선주도 아마 작년만 못할 건데요. 그래도 웬만한 흑살이 껍데기 같은 애들하고 비할 바가 아니니까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야금야금 보면 다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거 시세 차익 주기 위해서 막 주가를 띄어 올리고 하는 그 흐름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배당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보세요. 때가 되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또 팔자리 살자리 카톡방에다. 지금 제가 오늘 무방하면서 공개 무료 카톡방 막아버렸거든요. 무료 카톡방 막아버렸고, 무료 카톡방에 전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기 지금 남아있으신 분들 중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위장으로 들어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쫙 뿌리고 나가잖아요. 몇백 개 막 뿌리고 나가잖아요. 방장봇이 못 잡아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근래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냄새나는 아이들은 그냥 제가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내보내버렸는데 오늘도 막아놨는데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지금 비번이 10210이에요. 10210이 하나 102102. 그러니까 10210이 때리고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제 입에서 나간 정보는 다 저기서 제가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관련 종목군들 그런 것들 좀 언급을 드리고, 없는 분들 보시는데 괜찮다 말씀드리고, 3시네요. 3시 잠깐 지수 좀 점검할까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잘 안 줘요. 위도 아래도 좀 빨리 무언가를 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구간이라서 대롱대롱 이제 매달아 놓고 이러고 있을 거야. 저러다가 또 한번 훅 들어오고 훅 올라가고 그래요. 당초에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요, 여기서 옵션을 보는 게 되게, 그래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로스가 난다고. 시간값에 의해서 프리미엄 증발로 의해서, 그죠?
무료 카톡방은 저기요 1600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전화 주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카톡방 들어온 데 있지 않나? 응? 이거 아니다. 여기 있잖아요. 무료 카톡 신청. 그죠? 무료 카톡 신청이라고 있죠. 그죠? 와, 지금 무방 10분 하시는 거예요. 10분? 10분이 스트레이트로 무방을 하고 계시네요. 10분이 스트레이트로 무방을 하고 계시네. 네, 무료 카톡 신청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는 지금 있잖아요. 여기 채팅창에 보시면 위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사인을 잡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오전 방송 못 보셨나요? 시와이님? 오전 방송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1600-5908 전화 주셔서 지금은 들어오셔야지 될 때예요. 이따가 오후에 시간 나실 때 오전 방송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이 있잖아요. 이거 올 건데 녹화를 이제부터 녹화를 안 했네. MTN 방송 뭐 굳이 녹화하지 말자 하고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링크 여기 있잖아요. 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쿠쿠 투자 오셔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따 올려놓을 거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을 어디서 청산하느냐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카톡방을 들어오시고자 하는 거라고 하면은 딱 그 선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 선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매수가 동국산업? 동국산업 봐달라고 했으니까 동국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산업 가격이 얼마입니까? 동국산업 가격을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편하겠죠? 제가 예전에 사라고 했었던 그 가격은 아니네요. 그죠? 동국산업은 동국산업을요. 왜 동국산업 우리가 이거 어디서부터 봤던 애냐면요. 동국산업을 무방에서도 알려드렸잖아요. 동국산업 무방 청산의 동국산업이 3,050원이에요. 3,050원.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050원이에요. 3,050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새끼 야불이 또 살벌하게 터는구나 하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뭐를 남긴다? 우리는 근거를 남긴다. 근거를 어떻게 남긴다? 근거를 이렇게 남긴다. 동국산업 4,115원, 3,910원, 3,050원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죠. 가격 매수가, 그죠? 그래서 1차 청산을 말씀드렸던 가격. 4,650원 구간이란 말이에요. 4,650원 구간. 4,650원 구간에서 청산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4,650원에서 4,600원 4,650원 이 구간에 1차 임계가 있는데 보통 이런 애들이 2차 임계를 보러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하여 더 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이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들어오면 들어온 자리에서 자리를 어떻게 짓는지 보고 매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요거 먹기 위해서? 아니죠. 그럼 지금은 자리를 잡았을까? 그것도 아니죠. 아직 조건이 조금 더 나와줘야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250원이라 그랬잖아요, 핑크님. 가기 전에 매수를 했죠. 가기 전부터 쭉 매수를 해서 가는 자리에서 사겠다는 애들한테 물량을 드랍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매수가는 5,000원 위잖아요. 그죠? 뭐 요 구간이 됐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여기일 거 아닙니까? 그지? 얼마를 기다릴 수 있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를 기다릴 수 있냐가. 그래서 두 군데 가격을 제시해 드릴게요. 매수가가 5,250원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올라오다가 한번 걸리는 기준가가 있어요. 그 자리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걸리는 자리는 좀 무난하게 패스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4,690원 자리인데 이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조금 신경을 써요. 5,150원이에요. 본인 매수가 바로 아래이기도 하고요. 저기 걸리면 조금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가격을 잘 기억하세요. 이건 임계점과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5,650원 자리인데요. 5,650원 자리. 저는 여기로 오면은 비중을 일단 빼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게 그렇게 쉽게 오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2차 임계를 다 건드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오전 방송 못 보셨죠? 임계점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개념도가 아직 머리에 없으시잖아요. 그죠?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저런 자리들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바로 가질 못해요.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오전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전 방송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안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5,650원이 왔을 때 여기서 좀 맹개작거리면은 조금 더 간다고 해도 까치밥 날리고 저는 빠져나와서 차후에 얘가 정말 더 가야 된다고 하면 돌아와서 자리를 다시 짓고 갈 거거든요. 그거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거의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 가격을 잘 활용하시면은 본인 매수가보다 높은 구간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5,150원 구간에서도 만약에 머리통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한참 돌립니다. 매일 말씀드리는데 한참 돌렸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맞고 한번 흔들어서 그냥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그 경우 요런 자리에 걸려서 또 배회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다고 할 때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할 때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좋다고 하고 가는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사고 싶죠. 그죠? 좋다고 하는 종목이 가는 종목 또 가는 흐름이 나면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 좋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물고 빨아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둬야 돼요. 미리. 더욱이 웃긴 건 동국산업은요. 우리 방이 사지 않고 이거 공개 카톡방하고 무방에서 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내뱉지 않아요. 제가 저도 사람인데 개망신 당하고 싶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죠. 그죠? 왁구가 좀 어려 보여서 그렇지. 내일 모레면 내가 하여튼 여러분 지금은 매매도 물론 중요한데요. 매매가 투자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매가 투자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시기예요. 오전에 했던 얘기를 또 리바이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술자리에서도 한 얘기 또 하면 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일어나거든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지금. 너무 긴 이야기니까 오전 방송 참조해 보시고, 매매가 투자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가면서 무지하게 흔들 거예요. 구분 잘해야 됩니다. 짧게 끊어볼 자리인지 길게 볼 자리인지. 누군가가 던지는 물량은 받으면 안 돼요.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던질 수 있어야지 돼요. 던질 필요도 없어요. 걸어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물어 뜯어 사가거든요. 걸어두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걸어두면 알아서 사요. 자기네들이 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물량 받지 말라고. 우리 물량 받으면 피곤해져요. 규모도 작지도 않아 또. 맨날 매집해서 집어던지기 때문에. 그것도 꼭다리에서 물리면 이제 SPC 같은 애들처럼 된다고요. 우리가 팔고 나서 우리 물량 받으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대표적인 케이스 롯데칠성 같은 거. 야, 얼마나 피곤해했겠어.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얼마나 피곤해했습니까? 저기 뭐야 또 성신장애 같은 거. 얼마나 받지 말라니까. 참, 내가 분명히 유튜브에서도 한번 넌지시 내가 힌트를 줬거든요. 이런 것들 다 물량 받지 말라고 하면서 슥슥 내가 은근히 힌트를 줬다고. 내가 힌트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방에서 종목 받고 나가신 분들이 유튜브 기웃기웃거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힌트를 드리는 건데, 이제 힌트가 얄 자리 없죠 앞으로는. 힌트가 얄 자리 없지. 함구하고 갈 거라고. 우리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성신장애도. 근데 근래 들어서 가장 엽기적이었던 게 도화 같은 것들이에요. 도화 같은 것들이에요. 보죠. 이것도 뭐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지금은 테마성 흐름이 강한 구간이고, 본 흐름과는 좀 그래. 글로벌은 진짜 확 갔죠. 그죠? 여기서도 볼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지금 볼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팔고 나서 못 가잖아. 못 간다고. 가기 전에 매집을 해야죠. 그죠? 가기 전에 매집을 해야지. 뭐 92%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120, 140%짜리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가야 될 것들 따박따박 잘 모아가면서 버려야 될 자리를 잘 집어 던지면. 엔진도 마찬가지. 엔진은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눌림 주면 살짝 다시 봐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 구간이었잖아요. 매수 구간이. 딱 저 동그라미 안에 평단이 들어가 있죠. 조금 높게 매수하시는 분들 요 구간일 거고, 올라온 구간에 제가 다 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HSD 엔진은. 들어온 자리에서 한번 더 볼만 했었고, HSD 엔진 요 구간 아마 매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두세요. 눌림 들어오면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별도로 리딩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알아서 보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알아서 보는 거지 뭐. 어때요? 뭔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워가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끼고 배워가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는 뭐가 맞다 그러다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보는 거예요. 항상 주식의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옳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주식에는 왕도가 없어요. 정해진 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상 지금은 앞으로 매매보다는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구간이라는 것과, 두 번째 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2년 내외, 주식 경력 2년 내외, 그런 분들은 좀 정통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그게 먹히겠나 얘기한다고 해서 그죠? 조금 크게 시장을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한샘은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한샘 같은 애들은. 그런데 한샘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한샘 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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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00원이네요 57,000 조금 더 안 나오네 어떻게 57,000원 57,000원 나오네요 57자리는 사실 그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46,500원 위로는 일단 들어와야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래봐야 1,500원인데 그거 와야 돼요 그거를 보고 57,000원을 가주면 57,000원을 강하게 뚫으려고 하거나 하면 그냥 거기서 맹길 건데요 그거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뭐 큰 차이 없는 구간이니까 거기서 나와서 좀 좋은 종목을 매집하는데 활용해 보시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공매도가 많아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이미 답을 낸 애기 때문에 더 볼 게 없어요 아셨죠? 됐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 있으면 말씀 주세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종목 보는 김에 그냥 종목 계속 보게 다른 질문도 좋아요 종목 질문 말고 다른 질문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 없습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3시 10분이잖아요. 저 오늘장 마감하고 잠깐만 저는 종목이 백화점이고 손조를 못해서 계좌가 40%인데 현금이 없어서 대표님 방 들어가면 종목을 주셔도 매수를 못하는데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자, 조슈미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조슈미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두 분 채팅이 공유가 안 되니까 제가 조슈미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를 유튜브 저기 우리 창 있잖아요, 저기 MTN 창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질문 내용이 행복통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종목이 백화점이고 손절을 못해서 계좌가 마이너스 40%인데 현금이 없어서 대표님 방 들어가면 종목을 말씀해 주셔도 매수를 못하는데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조슈미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최근에 그냥 느끼신 대로 내가 이 방에 들어와 보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 그대로 써주시고 행복통로님이 하고 계신 저 고민을 이 답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이 해주시면은 더 신뢰를 느끼실 것 같아요. 행복통로님께서 조슈미님이 아니더라도 아스님이라던가 우리 윤불리라던가 버디님이라던가 아무나 진호롱님이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대로 화면에 나오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 진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소하게 정리를 할 공산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갖고 계신 종목이 백화점이라고 하면 그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종목 중에서도 분명히 내가 봐도 이게 갈 자리가 있고 올라갈 롤이 있는 애가 있고 정말 때로는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이랑 싱크되어 있는 종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또 놔둬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는 팔고 우리 걸 사세요. 지금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지금 오전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 100만 원이 8,400만 원이 되는데 자 그게 1,000만 원이면 8억 4천인데 1억이면은 84억이 되는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 가실 분들이 방역을 쓰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매매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를 가격을 기가 막히게 잡아드립니다만 매일같이 상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뭘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아요. 대신 확실한 건 저희 방은 손절이 없어요. 웬만해서 조건이 있어야 손절하는 거예요. 주체 이탈이라고 하는 조건이 정확한 가격에 청산을 하고 매수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별도로 보는 수급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량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딩을 해 나가는 거는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셔도 돼요. 않으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일반인 아니에요 하고 알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네, 편안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채팅창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요. 보시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종목 지금 질문 주셨잖아요. 폰이라서 안 보여요. 폰이라서 안 보이신대요. 너무 글씨가 조그매서 폰이라서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갖고 들어오시는 종목도 무조건 손절이 아니라 대표님이 알아서 잘 케어해 주시니 믿고 들어오세요. 갈 놈은 잡고 있으라 하시니 정리할 놈은 정리 위치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관리해 주십니다. 믿어보세요. 정 대표님 일반인이 아니세요. 벌써 10일이 되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저희 가족분들한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자랑을 해주세요. 아니면 뭐 칭찬을 해주세요. 저기다가 무슨 고해성사가 아니라 간증하는 데 있잖아요. 간증하는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올려주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모방할 때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족분들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냉정해야 돼요. 판단은 돈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흔들 삐끼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얼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각자의 견해차이와 각자의 상황에 입각해서 다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무언가 격양된 상황을 내가 만들어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목이 맨날 잘 간다, 뭘 간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랑질을 잘 안 하는 거고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뭐를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주식은 그냥 스스로가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마음이 편안해야지 돼요. 근데 뭐를 알고 있어야지 편한 거예요. 그것도 목적의식이 있어야 편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나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주신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노시스 자, 이노시스 질문 어떻게 주셨냐면요, 폐 배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닌데, 이노시스 1475원 이노시스 질문을 주셨고요. 폐배터리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 이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노시스는 1,400원이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는 가격은 아닌데, 이게 지금 왜 가야 되는지, 이게 근래 들어서 한번 조금 뭐가 있었어요. 수급 기어 들어오고 하는 게 있었고, 좀 화면을 당겨 놓고 보면은 시세를 한번 줬잖아요, 그죠? 그것도 세게 줬죠. 잘 해먹고 나가서 설거지까지 끝낸 종목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위로 더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걸 하나 매집해 나가고 있지만, 이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집을 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걸 주는 구간에서 팔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1,400원대가 언제 올까 오매불만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일단 가까운 자리가 두 군데인데 1,300짜리 그리고 1,400짜리가 하나가 있긴 해요. 1,430원 80원 짜리인데, 이런 거는 딱값이 안 나와요. 슬리피지가 크게 난다고. 1,430, 89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다 팔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가격이 올지도 미지수인 게 뭐냐면, 거기에 묶여있는 애들은 저 리턴 값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 1180에서 1220 사이, 이 구간에 오면은 그냥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가는 게, 그게 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더 빼면은 800원 언더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근데 800원 언더가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요. 이런 것들 갑자기 훅 하고. 그러면 대응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오면은 그냥 나와서 다른 걸 보세요. 그냥 다른 걸 보세요. 이거는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화면에 제 얼굴이 지금 나가고 있지만 그게 편하진 않아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더욱이 저는 표정이 더 잘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상태가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좀 더 사도 될까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종목을 사서 10% 20%를 먹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종목을 사서 10% 20%를 사는 게 낫지. 양방 구조를 갖고 있는 구간에서 리턴 값보다 하방 리턴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게 볼트명하다. 올라오면 팔고 나갈 물량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거를 왜 물타기를 하냐고요. 매집하는 종목을 매집해서 위로 무한대로 열리는 거를 매수하는 게 낫죠. 그죠? 위로 무한대로 열리는 거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이래서 테마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 이런 게. 그 말하기가 불편하죠. 주관은 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빠져나오세요. 마음 같아서는 내 계좌라고 했으면 그냥 일단 옮겨갔어요. 저는 다른 걸로. 저는 펫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펫배터리는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에서 뭐를 추출해내는 거죠? 니켈, 또 코발트, 망간, 리튬. 펫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거 가장 먼저 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우리는 관련 기업을 갖고 가고 있어가지고 종목을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이제 또 그 이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 자동차 배터리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요.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전력 인프라와 전력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려거든 결국 배터리의 캐퍼시티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그런 배터리들의 시레이트도 중요하다. 왜? 급속 충전을 해야지 되니까. 급속 충전 기술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의 시레이트뿐만이 아니라 이 급속 충전기에 들어가는 기술력, 또 순식간에 전기를 빨아왔을 때 그런 것들이 상황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500W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게 시레이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의 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가 무슨 한계 용량은 사실 아직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활용하기에는 70% 언더로 들어가면 이제 쓸 수가 없다고 봐야지 될 거예요.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들에서 주요 원소를 뽑아내서 재생을 한다는 게 펫 배터리의 기본적인 이 원리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하는 사이클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폐 배터리에 대한 기대치는요, 이빠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미래가치를 다 땡겨 버렸다고. 더욱이 근래 들어서 폐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을 신규로 상장을 할 때,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할 때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IPO를 할 때 장외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진짜 신규로 신빙으로 들어가거나 하죠, 그죠? 근데 그때 뭐가 들어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들어가요. 신규 상장 종목은 미래가치를 이미 반영을 하고 들어가요. 거기서 흔들고 더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주가가 반응하는 거는 이전만큼 타이트한 흐름이 나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과도해요. 과도하다고.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폐 배터리 사업에서 결국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종목들이 시세로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을 하고 차고도 남았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요,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배터리의 최소 단위, 셀이죠, 셀. 그 다음에 팩, 모듈이란 말이에요. 수천 개의 배터리를 하나의 모듈화해서 팩으로 만들어고 하나의 큰 이제 배터리 모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의 배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어느 배터리 하나가 이상이 있으면 그 배터리만 딱 빼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터리를 통으로 바꿔버리죠. 그죠? 비용이 얼마겠어요, 그 비용이. 전기차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 비용이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들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단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 웃긴 건 뭐냐면, 배터리가 셀이 고장나서 셀을 하나를 바꿔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셀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셀 밸런스 때문에 그렇다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셀 밸런스를 쫙 맞춰서 하나의 팩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팩에서 하나의 셀이 망가졌어. 근데 다른 애들은 다 후다라시가 됐는데 한 놈이 아다라시야. 자, 내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배를 했죠, 그죠? 구멍이 났어. 하얀색 벽지를 거기다가 딱 처발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벽체고 색소차가 나오죠, 그죠? 내가 하얀색 차를 타고 있어, 혹은 빨간색 차를 타고 있어, 파란색 차를 타고 있어. 근데 마트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개념 없는 애가 받고 도망을 갔어. 자, 이거를 부분 도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특수 컬러야, 그리고 비싼 차야. 제가 가야르도를 탈 때 가야르도 스페셜 컬러가 1,8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거 물감 어디서 조제도 못한다고.
돌아버린다고. 그런 걸리면은 재수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랩핑해야지. 하여간 못 맞춘다고요. 그거를 이해하세요? 괜히 그게 셀 밸런스에, 왜냐면 셀 밸런스가 밸런스가 뒤틀리게 되면 또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팩과 셀을 교환을 못하게 그냥 아예 밀봉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통으로 바꿔버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조율을 해야지 니네가 싸제로 이 토크렌치 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이 시각이 더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토크렌치라고 하는 게 토크렌치가, 잠깐만, 제가 지금 큰 건 없고요, 작은 건 있는데 이거 제가 자전거 탈 때 쓰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런 자동차를 할 때 쓰는, 이제 그거는 따로 있어요. 저 공구함에 15토크, 40토크, 60토크 하는 큰 거 말고, 이건 이제 작은 거예요. 이쪽 공구 많이 만지신 분들은 토크렌치가 뭔지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휴대용이에요. 자전거 같은 거 정비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립을 하냐 하면요. 그래서요. 육각 렌치 5mm짜리 육각 렌치, 육각 볼트 5mm짜리 여기다 꼽아 볼게요. 여기를 이제 화면을 잘 보시면 화면에 토크 값이 쓰여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 쓰여져 있죠. 048 돌리면은 이게 026 26 그다음에 26 25 이렇게 251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면은 딱 그 토크 값까지 올라가면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 이상 돌리지 못하게끔. 그래서 일반적인 토크 렌치는 토크 값 1, 2에다 대고 딱 조이면 더 돌아갈 때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럼 더 이상 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집에 보쉬 핸드드릴 있죠. 보쉬 핸드드릴이 아니라 보쉬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헤드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딱딱딱 맞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1이나 2에 맞춰 놓으면 십자 드라이버를 돌리다가 특정 구간이 되면 헛돌죠. 탁 하고 그 정해진 토크 값 이상으로 조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상 조이면 나사가 야마가 나거나 안에 있는 재료가 다 뭉개져 버려요. 특히 속고보드에다가 피스를 밟을 때 돌리면은 야마가 나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살살, 또 애기들 장난감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것들 막무가내로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만하지 않게 적정 토크 값으로 조여주는 건데, 자, 이게 정밀기계로 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돼요. 토크 값을 몇으로 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공차 유격을 다 이제 공항 얘기하니까 말 길어지네. 공차 유격을 딱 맞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어느 한쪽이 더 눌린다고, 더 눌림으로 인해서 결국 압력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밸런스가 뒤틀리게 된다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왜 자동차 휠 박을 때도 저기 영화 같은 뭐 트럭 밟잖아, 그죠? 근데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고 휠을 박을 때 보면은 볼트 5개를 시계 방향으로 하지 않아요. 별표로 하죠.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이렇게 박잖아. 드럭 그지? 밸런스를 잡아서 딱 맞추는데, 그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오차율이라든가 감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정밀해지는 것들은 이 토크 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뭐 배터리 팩을 바깥에서, 물론 바깥에서 하는 공구 장인들이 이 기술 장인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완성차 업체는 핑계거리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그런 것도 십자가서 넘어가면은 이거 싸제로 했네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거라고 보냐면,
폐배터리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집에 혹시 다이슨 청소기 있으신 분들 있어요? 다이슨 청소기 배터리 뜯으면 정품으로 안 갈고 인터넷에서 그 배터리 가게 이름? 거기서 사서 교체하죠. 그것처럼 싸제 배터리를 조율해주는 애프터 마켓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필수 불가결해요. 시대는 그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전기차 업체는 특정 한계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개념도가 모호하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인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만 폐 배터리도 중요한데 폐 배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배터리의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보다 저렴한 코스트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저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옥석을 가리고 자시고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무분별한 시세가 유입이 됐어요. 폐 배터리에는. 정작 그 폐 배터리 업체들이 그 안에서 뭐를 갖다가 뽑아와서 얼만큼을 어떤 효율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하겠다. 그렇구나. 대박이구나. 폐 배터리 누가 생각해도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많은 배터리를 앞으로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지? 여러분 근데 태양광 패널을 재생하는 건 관심 없어요?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많은 환경을 태양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머리 자체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태양광 패널을 폐기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리사이클뿐만 아니라 거기서 유효성분을 추출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미 다 선반영이 됐잖아요. 가격이. 그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고 앞으로 잘 되고 뭐하고 그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시세가 비례 가치가 그거를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주식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되고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폐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조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시대의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합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반도체면 반도체, 무슨 뭐 전기차면 전기차, 배터리면 배터리, 뭐면 뭐 했고 다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꿰뚫고 있다고. 근데 전문 지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만큼 알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웃긴 거는 그런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긍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더욱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되고 또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야 돼요.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게 절대로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잖아요. 이 방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앞에 가서 파운드리 이야기하고 LCD 패널 이야기하고 진짜 번데기 펴서 주름 잡는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업계 종사하고 계시니까. 로봇 이야기도 해드렸죠. 무슨 로봇이 대박이고 뭐라고 하는데 로봇 종사자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 그 회사 이사로 있는 사람인데 지금 무슨 우리 계약할 때도 없고 이제 언제 죽냐마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저렇게 좋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회사 이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 술 먹으면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야, 정 대표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나도 이해가 안 가요. 형님 회사가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몰라, 난 이해가 안 가. 그래. 현실과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상은 너무 큰 괴리가 있어요. 물론 그 얘기들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가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물고 빨고 알아서 끌어올려주고 좋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야 돼요.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걸 사둬야지 갖고 가면은 걸어두면 알아서 사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잠깐만요. 하여튼 그렇게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는 마무리해드리고요. 종가가 나왔네요. 이야기하면서 오늘 16
16.45 자리에서 종가가 났는데 살짝 위가 나왔고요. 여전히 참 한 틱밖에 더 못 뺐네요. 그 10을 그렇게 못 준다. 10을 그렇게 못 줘. 근데 보러 가야 돼요. 16.1은 봐줘야지 할 수가 있다고. 아까도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꼭 볼 필요는 없지만 그걸 봐야지 편해진다고요. 그래서 저거를 오늘 야간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음 주가 됐든 큰 차이 아니니까 그럼 나온다고 해서 현물 시장 크게 뒤집어질 일도 없으니까 그런 건 조율하고 나면은 지수가 지금 위를 보고 있는 롤이 조금 나와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진폭도 아직은 시간값과 수치를 두고 조금 변동을 줘야지 되고요. 자, 그거를 거치고 나면 이제 몇을 보러 가줘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그지? 지금 본 사람들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 보러 가야 되니까 좀 시간 두고 조율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신 이제 거기를 가서 뭐를 갖고 그 다음부터 지수를 끌어올리냐가 핵심인데 그 종목들은 포트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직 메인이 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종목군들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바닥에서 매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가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긴 이야기를 이어왔는데 뭐 종가 전에 또 제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인 이야기도 해드려야지 됩니다. 보면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얼마를 지출을 하고 시장에 들어오느냐, 우리 방에 가입을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323만 4천 원 6개월 환산했을 때 하루 금액이 21,334원입니다. 21,334원이면은 책 한 권 사는 가격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책 한 권 정도의 지식만 쌓아가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문제는 저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늦게 시작하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출 요인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요. 여기서 매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매집하게 될 테니까요. 아침 방송에서 종목이 얼마를 갔는지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8,000%, 7,000%, 10,000%가 넘어가는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고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세팅이 끝난 거라고요. 환율에서 이미 답이 나왔다고. 지수가 어떻게 될 거를 미리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쯤에서 더 말을 하면 잘난 척이 되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오전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게 있다면 지금은 주저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공개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해왔던 제 방송 스타일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방송을 잘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입을 하실 분들은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를 갖고 있든 100개를 갖고 있든 1000개를 갖고 있든 들어오면 조율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매달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어느 구간에 팔고 조율을 하고 넘기고, 이거는 이제 제 몫인 거고요. 때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빠른 흐름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답을 내드릴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를 믿고 따라오지 마시고요. 돈을 믿고 따라가세요. 매일 써드리는 시황이라던가 오후 방송에서 느껴지시는 바가 없습니까? 돈 냄새 맡는 건 제가 귀신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도래하게 될 흐름들, 선봉장에 서서 가장 발바닥 각질 부분에 짱 박혀갖고 저기 머리 꼭대기까지 같이 가보자고요. 주저하지 말고 선택을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제가 방송 끝내고 저희 가족분들끼리 이제 쿠쿠 투자에서 마감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세팅이 되게 말끔하잖아요, 그죠? 세팅이 되게 말끔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일찍 마무리하고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족분들을 위해서 종가만 조금 세팅값 된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콜 매도, 풋 정산, 주선 매도, 선물 매도 포지션입니다. 오늘 포지션은 끌어올리겠다가 주력이 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시간값을 조율하겠다의 포커스가 맞춰진 수급이에요. 그래서 종가 수급 45분 이후에 4시 전까지 종가 수급이 들어오거나 한번 바뀌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지는 알고 있죠. 2월에 왔었던 물량부터 당월물에서 주선이 얼마가 들어와 있다고? 1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오늘 종가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주선 청산 포지션이 대략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수치의 변화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기저는 뭐야? 매수 포지션이죠. 근데 이걸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저희 가족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귀 듣고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동시만기가 앞에 있는데 주선 매집을 저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위를 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라이트 해줘야지 돼요. 무게감을 낮추는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위도 아래도 아직까지는 되게 흐름 자체가 정제된 흐름이에요. 근데 속도값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가족분들은. 그게 사실 이따가 우리끼리 방송을 하는 상황이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수급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종목들 계속 조율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조율을 한다는 건 시가상위를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번 주 튀어야 될 것들 튀기는데 많이는 안 튀었죠. 다음 주 중반 정도에서 포텐 한번 터질 거예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요. 지수물도 그렇고 흐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겁니다. 자,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저렴한 금액에 잘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월요일장 아침장을 저희 방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요. 고맙습니다.